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 선수의 환영식이 고향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안산 선수는 후배들에 대한 조언과 함께 새로운 목표도 밝혔는데요. 환영식 현장을 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단 한 발의 화살로 승패를 가리는 슛오프.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안산 선수의 마지막 화살은 10점 관역을 꽂으면서 한국 양궁 사상 첫 올림픽 3관왕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금빛 목걸이 3개를 당당히 목에 걸고 재학 중인 대학교 환영식 무대에 올라간 안산 선수. 제일 먼저 양궁부 감독에게 직접 메달을 걸어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비대면으로 진행된 팬들과의 만남에서 쏟아진 질문들. 활을 쏘실 때 심박수가 되게 낮으신데 그렇게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안산 선수는 자신과의 대화를 꼽았습니다. 혼잣말을 굉장히 자주 하는 편입니다. 차분하게 하자, 진정하자, 좀만 더 가라앉히자 이렇게. 후배 선수들에 대한 조언도 남겼습니다. 운동할 때만큼은 모든 것에 긍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떨쳐내고 3관왕의 영광에 머물지 않겠다는 안산 선수는 새로운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올림픽 신기록이었지만 세계 신기록이 더 크고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운동하면서 세계 신기록을 한 번이라도 달성해보고 싶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어제 오전 여수 국가산단 LG화학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감전돼 숨졌습니다. 숨진 근로자는 가스발전기 전기 점검을 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산단 LG화학공장 직원 29살 허모 씨가 감전 사고를 당한 것은 어제 오전 10시 45분쯤. 함께 전기 설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던 협력사 직원이 갑자기 쓰러지는 허 씨를 목격했습니다. 허 씨는 자체 운영 구급차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협력체 직원분이 심폐소생술을 하셨고요. 이제 저희 구급차로 이렇게 우선 조치를 했고요. 사고가 난 발전기는 공장에서 가동 중인 가스 터빈 발전기 4기 중 1기로 최근 신규 설비로 교체된 뒤 지난달 중순부터 시운전 중이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사고 현장을 찾아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특히 사고 당시 발전기의 전원이 꺼졌는지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관계인 상대로 전원을 껐는지, 발전기를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 누가 했는지 이런 걸 일련의 이제 과정을 쭉 우리가 확인해야. LG화학 측은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하고 하산 중 실종된 김홍빈 대장의 장례식이 어제부터 거행된 가운데 정부가 김 대장에게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제 분향소가 마련된 광주 염주체육관을 찾아 체육훈장 최고 등급인 청룡장을 추서했으며 김 대장의 업적을 보존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홍빈 대장의 장례 절차는 오는 8일까지 닷새 동안 산악인장으로 엄수되고 고인의 영정은 유품과 함께 광주 무등산에 한 사찰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각종 논란을 일으켰던 광주중앙공원 1지구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광주시가 19일로 예정된 회의를 갑자기 2주가량 앞당겨 열겠다고 위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회의를 사흘 앞두고 기습 통보한 배경을 이성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분양가 논란에다 용적률과 비공원 시설 면적 확대로 반년 넘게 특혜 논란이 이어진 중앙공원 1지구. 게다가 아파트 진입도로를 공원 면적에 포함시키면서 논란은 더해졌고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결국 재심의를 결정했습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만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신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 뒤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광주시가 급작스레 오는 6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리는데 19일로 예정된 회의를 2주가량 일정을 앞당긴 겁니다. 또 사전검토 회의 결과에 상관없이 본회의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겁니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자 측의 비용 발생을 줄이고
추진 지연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내용들도 포함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필요하겠다. 시청 내 회의실 공간이 여의치 않다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중회의실, 소회의실, 세미나 1, 2, 3실이 있는데 그런 데가 이제 먼저 선점을 다 날짜를 해가지고 선점을 해버리거든요. 얘는 다른 실국에서. 그래서 그날이 비어있기 때문에. 광주시의 갑작스런 긴급회의 통보에 도시계획위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2중으로 3중으로 이익을 보겠다는 얘기인데 왜 광주시가 사업자의 이익에 편승해서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로부터 부실한 보증서를 받아 논란이 되고 각종 특혜 의혹도 여전한 사업. 그럼에도 계획된 일정을 앞당겨 강행하려는 광주시 행정과 그 배경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KBS 뉴스 이송각입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광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16명이 추가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9명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광산구 소재 주점과 PC방 관련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신규 확진자에는 광주의 한 콜센터 근무자 1명도 포함돼 방역당국이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6개 시군에서 모두 15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순천에서는 친인척 관계인 3명이 확진됐고 목포에서는 외국인 선원 전수검사에서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와 순천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2명이 잇따라 숨져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26일 모더나 1차 접종을 한 65살 A씨가 어제 새벽 1시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숨지기 하루 전 복통과 구토가 심해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지난달 29일 순천시 보건소에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한 31살 B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장천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구역에 임대인 및 임차인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24명의 임대인은 장천동 일대 건물을 임차하거나 임차할 예정인 자영업자의 임대료 20% 인하와 인상률 5% 이내 동결을 통해 임차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광주은행이 코로나19 의료진에게 전달하기 위한 1,500만 원 상당의 응원 꾸러미 300상자를 여수시에 전달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최전선에서 힘쓰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응원 꾸러미 300상자를 직접 제작하는 봉사활동을 자체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해남군이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장기 재원 마련과 교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장학사업기금 500억 원 조성이 국민들의 호응 속에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해남군 장학사업기금은 1997년 조례 제정을 통해 조성을 시작해 현재 100억을 넘어섰고 국민들과 출향민 그리고 관내 기업들의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순군 공직자들이 공직사회 청년 문화 정책을 다짐했습니다. 화순군은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초빙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특강을 개최하는 등 군 공직사회에 청년 문화가 정착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청렴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호남 제주권역 예산협의회가 기획재정부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어제 전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협의회에서 지방 이양 사업의 재원을 3년이 아닌 영구적으로 보전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과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광주 송정역 선상 역사 증축, 그리고 광주시 의료원 건립 등 6개 사업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목포시 보건소장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직위 해제됐습니다. 보건소장 A씨는 지난 2일 저녁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5%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포시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거쳐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18개월 원아 학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원장과 담임교사 등 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전남경찰청 여청수사대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12일에 찍힌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원장 46살 A씨와 담임교사 32살 B씨의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2달 동안의 CCTV를 추가로 분석해 상습 학대 여부와 다른 교사들의 학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휴가철 여수를 찾은 관광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이 겹치는 7월 마지막 주 관광객 22만 명이 여수를 방문해 지난해 34만 명에 비해 3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일 이후 여수에서는 코로나19 지역 감염자 172명이 발생했고 이는 여수 전체 확진자의 44%에 해당합니다. 2020 도쿄올림픽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광주 서구청 소속 강영미 선수가 서구청을 찾았습니다. 강영미 선수는 어제 오후 광주 서구청을 찾아 서대석 서구청장과 만남을 갖고 도쿄올림픽 마스코트 인형을 전달한 뒤 자신이 획득한 은메달을 직접 목에 걸어줬습니다. 강 선수는 서구청의 지원과 응원 덕분에 메달을 땄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17일까지 산하 공기업과 출자 치료기관 등 44곳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실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범위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고 중점 점검 사항은 재직자의 채용 관련 업무 방해와 직권 남용, 그리고 응시 자격 미달자의 합격 여부 등입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1월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해 20개 기관에서 21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최근 잇단 학교폭력 사례와 관련해 광주시 교육청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교폭력 사례를 조기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학생생활 자가진단 앱을 개발해 학생들의 어려움과 학교폭력 피해 여부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 오전을 기해 영광과 장성, 한평 등은 주의보에서 경보로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한낮 기온 34도 안팎,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35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어제에 이어서 폭염주의보 지역이 경보로 강화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장기간 밤낮 없이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건강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 한때 최대 6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들도 있겠는데요. 국지적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광주는 아침 기온 25도로 어제도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과 화순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33도, 구례와 광양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덥겠습니다. 영암과 강진 34도, 장흥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3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당분간 34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 오후에 동부 내륙 지역은 한 차례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